세계 경제의 완연한 회복세다. OECD가 지난달 28일 날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쓰였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OECD가 내놓은 경제 전망 보고서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보고서죠? 예, OECD는 세계 경제 보고서를 경제 전망 보고서를 1년에 두 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과 11월에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중간 보고서가 3월과 9월에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세계 경제 전망도 있지만은 컨트리 프로파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번 전망 보고서의 특이한 사항은 포용적 경제 성장 이걸 또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보고서에서는 성장세는 있으나 충분하지 않다 이런 보고서가 있지만은 지금은 고용과 분배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어 가지는 포용적 경제 성장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경제 성장. 네네.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OECD의 평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금년도 경제 성장 전망을 3.6%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세계 각국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요인으로는 경제 정책의 효과를 제일 먼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3.8% 보고 있는데요. 이 성장률은 지난 7년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3.6% 또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인 문제는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인 경제 회복이나 또는 포용적 경제 성장을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성장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취약성과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장세가 뚜렷하긴 하지만 민간 투자에 있어서 성장이 확실하지가 않고 그리고 대부분 국가들이 최종 거시경제 목표로 삼고 있는 고용이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미달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수치 자체는 올라가고 있는데 민간 투자가 뚜렷하게 증가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는데 이를 벗어나기 위한 좀 OECD의 권고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경제 성장률을 견인했던 모멘텀은 통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재정 정책, 구조 계획이나 재정 정책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특히 구리아 OECD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구제 계획을 통해서 민간 부분의 생산성을 좀 높여주고 이런 생산성 제고가 임금 상승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선순환 구조가 포용적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을 봤는데 국가별로는 좀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중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다 6% 후반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오른 6.8%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6.6%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6.4% 정도로 전망해서 다소 주춤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로서는 중국이 경제 성장 모델을 지금 바꾸고 있고 무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무역에 관해서는 위탁 가공 무역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좀 언급을 했습니다. 인도는 어떻습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성장하고 있는 지속 성장하고 있는 나라죠. 올해 6.7% 성장할 것 전망되고 있고 그 이후에 7%, 7.4% 굉장하군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서 가장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그동안 인도 경제가 화폐 개혁이라든지 통합 간접세 체계 GST 체제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해소되면서 그동안의 개혁 정책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가 또 확대되고 생산성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바가 있는데 전망 근거가 뭐가 좀 취약점이 있다면 좀 조언도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2% 전망을 했는데
작년에 그 6월 보고서만 하더라도 2.6% 이제 전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성장세는 2019년도까지는 3%가 유지할 것 같습니다. 네, 유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 요인이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그 수출 호조라든지 또는 정부의 재정 투자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 경제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데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근거 사항이 있었는데요. 예. 먼저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전략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것들이 공공 부분의 고용 확대라든지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비용 확대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라서 생산성이 그 혁신이 있어야 된다.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 정부에서도 혁신 성장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파이를 키우지 않고 분배에만 치중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그럼으로써 이제 성장 동력이 상실되는 그런 어떤 파국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의 키워드는 생산성 확대를 위한 그 혁신 이런 데가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금리 인상도 권고를 하기도 했는데 일단 적절한 조치였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이 기준금리 인상 영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